안녕하세요. 문학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볼 작품은 토지 3부 4편 긴 여로입니다. 여로는 여정, 즉 여행하는 길 혹은 나그네가 걸어가는 길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여기에 시간을 더하면 여러 가지로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지요. 긴 여로를 앞두고 있다면 시작에 설렘이나 두려움을 그릴 거고요. 긴 여로의 중간이라면 지치고 힘든 모습이 나오겠지요. 그리고 긴 여로의 마지막이라면 여정의 끝에서 맛보는 기쁨이나 지나온 길에 대한 후회 혹은 허무함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나긴 여로를 기화의 인생으로 봤습니다. 네, 이번 편에서 핵심 인물이었던 기화는 구렁텅이로 떨어져 버린 자신의 삶을 어쩌지 못해서 괴로워하다가 강에 몸을 던집니다. 기화는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참 복잡해요. 우선 우리 기화라는 이름의 처음을 생각해 볼까요? 원래는 봉순이라는 이름이었죠. 봉순이는 만주로 떠나려는 서희와 헤어지면서 진주에서 기생이 되어서 소리로 미모로 이름을 날리죠. 잠시 해관 스님과 함께 용정으로 가서 서희를 만났을 때에는 길상이가 서희의 남편이 되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쿵 하고 떨어졌고요. 봉순이는 어릴 때부터 길상이를 좋아했었거든요. 지방에서 전참봉이라는 늙은이의 첩으로 살면서 서울에 와서 서희돈과 함께 살면서 서희돈과 헤어지고 또 이상현과 살면서 자, 이렇게 그녀의 기생 인생은 굽이굽이 험난하기만 했습니다. 그토록 잘하는 소리로 인생 한번 누려보지도 못하고요. 무엇인가에 가로막힌 사람처럼 주변만을 맴돌다가 갔어요. 자식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상현과의 사이에서 양현이라는 딸을 낳았지만 양현이가 7살이 될 때까지 아편에 중독되면서 딸도 제대로 돌보지 못합니다. 이때 도와준 사람이 서희예요. 서희는 기화와 그녀의 딸 양현이를 평사리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돌봐줍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망가져버린 탓일까요? 아니면 망가진 자신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일까요? 기화는 자꾸만 서희네 집에서 가출을 합니다. 얼마 못 가서 다시 붙잡혀 돌아오고는 하지만 끝 무렵에는 자신을 처음 기생으로 만들어주었던 기생어미 연홍을 찾아갔다가 봉춘내의 몸을 의지해요. 봉춘내도 사람이 좋아서 기화를 내치지 않고 잘 돌봐줍니다. 그리고 그때 서기가 찾아옵니다. 서기는 어릴 때부터 기화의 도움을 받고 컸어요. 기화가 참봉의 첩으로 살 때부터 집안일을 거두는 직책을 서기에게 맡겼고요. 그 덕분에 서울에서도 인연이 되어서 일자리며 공부며 기화가 많이 도와줬죠. 덕분에 서기는 지금 선생님이 된 거고요. 기화에게는 서기가 마냥 도와줘야 하는 동생이었을지 모르지만 서기는 아니었나 봐요. 서기는 무너져가는 기화의 모습을 지켜보고 도와주다가 자신의 본심, 이 마음속을 이야기해버립니다. 안타깝게도 서기에게는 부인도 있어요. 그리고 자식도 있고요. 원하는 결혼은 아니었어요. 하도 서기의 어머니가 결혼할 나이가 지나간다 하고 닥달을 하니까 혼례를 올린 거죠. 솔직히 말하면 기화와 서기 두 사람 사이에 이상한 일은 결코 없었어요. 기화 편에서도 그런 마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서기도 그럴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서기의 부인 성환네는 분노에 휩싸입니다. 그럴만해요. 그런데 보면 좀 못나게 굴어요. 질투가 난다고 아이들을 데리고 그냥 친정집으로 가버리거나 아무 잘못 없는 서기의 어머니에게 쏘아붙이거나 게다가 나중에는 아이가 아파서 종기가 이따만큼 부풀었는데도 병원에 데려가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학대죠. 아니 남편이 미운데 왜 애를 학대해요? 이건 아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기가 일하는 학교에 가서 서기가 아편에 중독된 기생과 불륜을 저질렀다. 라고 이건 팩트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고발을 해서 서기가 직장을 잃게 만듭니다. 아휴, 사랑에 눈이 멀면 그런가 봐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기화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문제를 일으킨다는 생각에 강에 몸을 던지고 맙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죠. 아우 슬프죠. 그리고 여기에 사랑에 눈이 먼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임명희와 결혼한 조용하예요. 이혼하고 임명희와 결혼한 것은 그래 뭐 진짜 사랑을 찾았다고 생각했나 보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점점 찌질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섬뜩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더 명희의 사랑을 갈구한다고 할까요? 사실 조용한 좀 불쌍한 인물이기는 해요. 아내를 의심을 하는데 아내 마음이 다른 데 있다는 걸 알거든요. 의심을 하는데 헛다리를 짚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동생 조찬하와 아내 사이에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 하고 의심하면서 자꾸 떠보는데요. 우리는 다 알죠. 명희가 원래 누굴 좋아했었죠? 네, 이상현이죠. 옴무파탈이야, 이상현이. 그죠? 명희가 자신을 봐주질 않으니까 조용하는 홍성숙이라는 성악가에게 관심 있는 척을 하면서 은근히 명희를 약올립니다. 물론 명희도 아예 걱정이 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조용하가 이혼하고 명희랑 결혼한 것처럼 명희랑도 이혼하고 홍성숙이랑 결혼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홍성숙이 유부녀이기는 하지만 홍성숙 역시 자신의 명성에 걸맞지 않게 기우는 남편을 못마땅했거든요. 허영심이 좀 있어요. 더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야망인이라고 할까요? 나중에 홍성숙은 한 번쯤 조용하와 얽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사랑에 눈이 멀어서 아픈 양소림도 있습니다. 진주 지방에서 어느 정도 이름이 있는 지주인 양씨 집안의 딸 양소림이라고 하는데요. 양소림은 서울 K역으로 다녀요. 그런데 생인손이죠. 생인손이 뭐냐면요. 손에 종기가 생기는 병이에요. 혹으로 푸른빛과 자줏빛이 얽히고 설킨 형체가 왼손 등에 딱 있어서 이게 이 양소림의 컴플렉스예요. 부모인 양재문과 홍씨는 다들 안타까워해요. 정말 아름다운 아이거든요. 이런 말이 자꾸 나와요. 아휴, 얼굴이나 못났으면. 그러니까 소설 속 묘사에 따르면 왼손에 있는 이 선천적인 종기 모양의 얽은 부분 빼고는 이 양소림은 절세 미인입니다. 소림이와 서희의 아들 환국이는 서로 좋아해요. 하지만 이 컴플렉스가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거든요. 환국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자신이 소림이의 손을 보고 혐오하는 표정을 숨기지 못한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자꾸 떠올려요. 왜요? 미안하니까요.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도 겉으로 드러내는 건 진짜 실례잖아요. 그것도 좋아하는 사이에. 게다가 환국이가 마음속으로는 엄청 양소림을 좋아하는데 손만 보면 소름이 끼친단 말이에요. 이걸 스스로 깨달았을 때 얼마나 스스로가 싫었겠어요. 아, 나 진짜 위선자구나. 나는 양소림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아름다운 외모만 좋은 거구나. 그러니까 그 손을 보면 소름 끼치지. 뭐 이런 마음이었겠죠. 어쨌든 양소림의 아버지 양재문은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진주의 의사 박효영을 찾아갑니다. 딸의 혼사 문제 때문이죠. 여기서 잠깐 박효영을 설명을 하자면 사랑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아내였던 잉란이가 후배와 달아났거든요. 박효영네 병원에는 병원 조수로 일하는 허정윤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가난한 고학생이었죠. 의전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뭐 언젠가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양재문은 자신의 딸 양소림의 남편으로 허정윤을 점 찍었습니다. 다소 기우는 집안에 부모도 안 계시는 허정윤이랑 자기 딸을요? 네, 그만큼 부모도 양소림 스스로도 또 사회가 사람의 몸에 있는 그 자그마한 허물 하나를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거예요. 뭐 그렇다고 허정윤이 진짜 떨어지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양재문의 머릿속에는 주변에 양소림과 어울릴 만한 짝들이 많았지만 그 짝들은 내 딸을 탐탁지 않아 할 거야 라는 이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였던 거죠. 참 속 아프죠. 그쵸? 사랑에 눈이 멀어서 살인을 저지르려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면 조금 닭살 돋으려나요? 친구이자 동료이자 가족이었던 김환이 스스로 목을 메어서 죽으면서 강수에는 복수를 다짐합니다. 그 칼날의 끝은 어디를 향하겠어요? 지산만이죠. 동생인 짝쇠와 함께 청일교 교당에 몰래 숨어서 들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수상한 몸짓이 포착됩니다. 그동안 지산만 곁에서 지산만을 보필하던 지서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출신이 어딘지도 모르고 가족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지씨다라는 것만 알았는데요. 특징이라면 여자를 밝혀요. 그리고 힘은 장사였죠. 근데 그 사람이 새벽에 한밤중에 칼을 갈더니 지산만과 지산만의 부인을 죽입니다. 알고 보니까 지산만의 또 다른 부하였던 임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가 교주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힘이 센 지서방에게 사주를 한 거예요. 네가 만약에 지산만을 죽여주면 지산만의 부인은 너를 갖게 해줄게. 참, 이게 말이야 방구야. 자, 이 모든 걸 지켜보던 강쇠는
솔직히 손 안 대고 코 푼 거 아니에요. 원래 지잔만 죽이고 싶었으니까. 근데도 속이 시원한 게 아니에요. 도리어 허무한 마음, 막 어떤 마음도 들질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랑, 참 오랜만에 만난 사랑도 있습니다. 서희는 감옥에 끌려간 길상이를 만나게 돼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계명회 회원들이 공산당원으로 몰리면서 서희돈, 성삼대, 지난편에 처음 등장했던 선우일과 선우신 형제, 그리고 유인성과 유인실 남매, 일본인 오가타지로, 김길상 이렇게 핵심 인물들이 체포됐거든요. 이들이 만든 책자가 경찰에 발각됐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글들이 이거 사회주의와 연관된 글인 것 같은데 라는 점이 발견되면서 체포가 시작됐어요. 서희가 오랜만에 만난 남편 길상이의 모습이 좀 딱했겠죠. 그쵸? 그러니까 서희의 마음도 마음이 아니겠죠. 아유. 3부 4편의 제목이었던 긴 여로. 이 긴 여로는 세상을 허망하게 떠난 기화의 마지막이면서 모든 이들이 걸어가는 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들이 가지는 고민, 사랑과 증오와 번뇌가 일본의 제국주의가 또 급변하는 시대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토록 길고 긴 여정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토지 3부 4편 긴 여로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